반갑습니다. 오늘은 운동량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량은요, 물체가 운동하고 있을 때 물체가 가진 질량과 속도의 곱을 나타내는 양, 물리량을 운동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량은 그 물체가 가진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질량 곱하기 속도. 약자로는 운동량은 약자로 P로 많이 표시하거든요. 그래서 P는 질량은 M, 속도는 V. 그래서 P는 MV로 표시하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운동량의 크기가 커지려면 질량이 크든지 속도가 크면 되겠죠. 자, 운동량의 단위를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운동량의 단위는 질량의 단위인 킬로그램과 그다음에 속도의 단위인 미터 퍼 세크를 곱한 단위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운동량은 방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운동량 P는 MV라고 했죠. 자, 이때 이 V는 속력이 아니라 속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방향이 있습니다. 방향이 있다라는 의미를 화살표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 속도의 방향이 바로 운동량의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량의 방향은 속도의 방향과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만약에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의 질량이 2kg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오른쪽으로 3m/s의 속도로 가고 있다. 그러면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로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 얘가 가진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2, 3은 6, 플러스 6이 되죠. 플러스 6. 오른쪽을 플러스로 잡기로 했으니까. 근데 반대로 이번에는 질량이 똑같이 2kg이지만 왼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3m/s의 왼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물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물체의 운동량은 얼마가 될까요? 네, 2, 3은 6이 되죠. 그러나 방향이 왼쪽이기 때문에 반대가 돼서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운동량은 방향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 운동량을 배우고 나서 실제 어떤 문제를 풀 때 방향을 고려해서 문제를 풀어야지만이 실수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운동량은 방향이 있는 값이다. 그리고 어떤 물체의 운동 방향을 뭐 오른쪽을 플러스 값으로 기준으로 잡았다면 반대편은 마이너스 값으로 잡고 해야 된다. 뭐 요거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운동량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A라는 물체가 있네요. 자, A라는 물체를 보시면 이 물체는 지금 질량이 3000kg짜리 트럭이 있고요. A. 그 다음에 속력은 20m/s의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의 운동량은 얼마가 될까요? 네, 6만이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B를 한번 볼게요. 자, B 같은 경우에는 질량이 1500kg이고요. 속도가 20입니다. 자, A의 운동량과 비교했을 때 B의 운동량은 네, 반절이 되겠네요. 절반이 되겠어요. 왜냐하면 속도는 같지만 질량이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반절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운동량이 3만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반절이 됩니다. B와 C는 질량이 같고 속도의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반대죠. 그렇기 때문에 운동량으로 따지면 얘는 마이너스 3만이라면 B가 뭐 플러스 3만이라면 C는 마이너스 3만 이런 식으로 운동량이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운동량이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운동량을 크기를 구할 때는 방향도 잘 고려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운동량의 변화량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자, 운동량의 변화량이란 뭐냐? 운동량의 변화량은 우리가 이제 물리에서 변화량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뭐 속도의 변화량, 가속도의 변화량, 뭐 위치의 변화, 변이 이런 변화량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변화량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이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변화라는 거는 항상 나중에서 처음 것을 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몸무게에 민감하니까 몸무게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나의 몸무게의 변화량은 어떻게 되죠?
내가 처음 몸무게가 얼마였는데, 뭐 예를 들어서 50kg였는데 밥을 많이 먹어가지고 10kg가 쪄서 지금 60이 됐어요. 나의 몸무게 변화량은 네, 10이 되죠. 이거 어떻게 나왔어요? 네, 나중 거에서 처음 거를 뺐으니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변화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 그냥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나중 거에서 처음 걸 무조건 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운동량의 변화량이 나왔죠? 그러면 변화량 그럼 나중 거에서 처음 거를 빼는 거니까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은 델타 P라고 표시합니다. 이 델타의 의미는 차이의 의미예요.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 여러분 나중에 질량이 바뀌진 않죠. 네, 물체가 운동하다가 갑자기 속력이 변했다고 질량이 바뀌진 않죠. 그래서 질량, 원래 얘가 가지고 있었던 질량의 속도는 바뀔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나중 속도 빼기, 그 다음에 처음 가지고 있었던 질량의 처음 속도, V0라고 할게요. 이걸 뺀 게 바로 뭐가 되냐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겠죠.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거. 그래서 역시나 운동량의 변화량의 단위도 운동량 단위를 그대로 사용하겠죠. 그래서 킬로그램, 점, 미터 퍼 세크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자, 각각의 경우에 운동량의 변화량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의 경우에는요, 처음 운동량에 비해서 나중 운동량이 지금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운동량의 변화를 주는 뭔가 요인이 같은 방향으로 작용했다는 거죠. 처음 운동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작용을 했다. 이 얘기는 운동량이 나중 운동량이 더 커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를 한번 볼게요. 처음 운동량이 요거였어요. 그런데 어떤 뭐 변화를 줬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변화되는 요인이 있었겠죠. 그랬을 때 반대 방향으로 변화되는 요인을 주니까 운동량이 오히려 줄었죠. 감소했어요. 그래서 처음 운동량 방향과 반대의 경우에는 오히려 운동량이 감소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 운동량은 오른쪽 방향이었어요. 그런데 나중 운동량 방향이 완전히 반대가 돼버렸죠. 자, 이 얘기는 운동량의 변화를 주는 요인이 어떤 방향이었다? 네, 처음의 운동량 방향과 반대였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 운동량과 처음 운동량을 비교해서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은 방향이었는지 반대 방향이었는지 크기가 어땠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이 정리하는 의미에서 학습지의 빈칸들을 다시 한번 채워보시고 옆에 이제 확인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운동량에 이어서 충격량과 그 다음에 운동량 보전 법칙 뭐 이런 것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